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당 마지막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걸로 조금 빨리 끝내야지 아주 그냥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 자리가 바르지 아니하거든 앉지 않으셨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시가르되 성인은 마음이 바른 데에 편안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정한 곳에 있어서 비록 작은 자리라도 처하지 않으셨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석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반듯하고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럴 때는 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바르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고, 또는 올바른 자기 위치가 올바른 위치가 아니거든, 거기에 벼슬이라든가 이런 거 앉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향인과 음주에 있어서 향인 동네 마을 사람들과 술을 같이 마실 때 장자라고는 이제 지팡이죠. 어른이죠. 노인이 나가시거든. 이에 같이 나갔다. 장자는 노인이니 60에 향당에서는 그 지팡이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출에 있어서는 아직 나가지 아니할 때는 감이 먼저 나가지 않고 이미 나갈 때는 감이 뒤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현대사에서도 직장 생활할 때도 회식 자리에서도 눈치껏 어느 정도 이게 같이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향인 나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 말로 일종의 푸닥거리라고 하는 그냥 전통적인 지역마다 하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도 되고, 아니면 동네마다 그런 게 있죠. 푸닥거리. 귀신을 쫓아내는 어떠한 놀이에 조정에 나가는 때 입는 옷을 입고 계단에 조계에 서 있었다. 참 이건 또 참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나는 소위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니 주례에 주나라 예에 주례라고 하는 게 주나라 때 주공이 이름은 다니에요. 주공이 저수를 했다고 만들었다는 예예요. 그러나 주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 당시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어떠한 분류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례 모든 글이 주공이 쓴 글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것도 많이 상당 부분이 위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거기에 보면 주례에 보면은 방상시라고 하는 고대 민간 사회에서 악기를 몰아내는 관리라는 거예요. 방상시라는 게. 이 사람이 담당했었다. 조계는 동쪽 계단이다. 푸닥거리가 비록 옛날의 예의지만 희롱에 가깝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놀이 문화죠. 일종의. 지금도 지역마다 이런 놀이 문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막 내려온 거. 또한 조복을 입고서 조복으로 임하는 것은 무소불용 기성이다. 그 성경, 공경, 성과 경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다. 혹자는 가로되 선조 오사의 귀신을 두렵게 여기는 것을 걱정해서 그 귀신들, 선조와 오사의 같은 귀신들이 공자한테 의탁해서 편안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 1절은 공자가 거향지사, 마을에 거처했을 때의 일을 기록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얘가 공자가 막 푸닥거리니까 혹시 조상이라든가 선조라든가 귀신들이 놀랄까봐
예, 자기한테 의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이 너 타양 아실 때 제배의 송지럿이다. 사람을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예방하러 이렇게 보낼 때 그 보내는 사람, 사신을 개인적일 수도 있죠. 항상 제배해서 보냈다. 이렇게 2번 거듭 절해서 보냈다. 사자를 보낼 때, 송사할 때 절하여 마치 자기가 친히 상대방의 높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은 공경한 거다. 강자가 앞에서도 나왔죠. 강자가 약을 보냈는데 절에서 받아들이고서는 이제 감사하다고 하고 절하고 받고. 그렇지만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공자 이름이 구죠. 내가 이 약물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공자가 면전에서 약물을 누가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하가 심부름 오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임금께서 약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공자가 그것을 절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간 다음에 버렸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여기서 공자는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약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감히 먹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임금을 모욕하는 행위죠. 저는 이거는 멋지다고 봅니다. 범시가로되 일반적인 음식을 줄 때는 반드시 맛을 보고 절을 하는데 약물이 미달하면 감히 먹을 수가 없다. 수의 불식이면 받고서 먹지 아니하면 허인지사다. 사람의 윗사람이 내려준 그것을 헛되게 하는 거다. 고로 고함이 이어갔다. 그런즉 가히 마실 만한 건 마시고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시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그 속에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문체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문체. 제기중이다. 이러는 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히 먹을 만한 것은, 가히 마실 만한 것은 마시고 마실 수 없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모두 다 그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표현이 굉장히 멋있죠. 이런 거는. 양씨가로되 대부가 내림이 있거든 어떤 음식물을 하사하다 그러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걸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가 하사함이 있거든 절하고 받는 것은 예요. 근데 그 약맛의 그것을 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마시지 않는 것은 병을 조심하는 것이요 반드시 고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다. 이 1절은 공자와 사람과 교제할 때의 성의를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놓고 절하고 받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먹겠다고 아부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러죠. 너무 고맙다고 하찮은 저한테 이런 약까지 보내줘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전해달라 해놓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모욕하는 행위죠. 기분 되게 나쁘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잘못해서 아르수가 그 소리를 공자가 내가 보낸 약을 앞에서는 받아놓고 뒤에서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리죠. 기분 이연을 태조해서 가로되 상인호화 하시고 불문마 하시다. 자, 마국간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공자 집에서. 근데 공자가 조정에서 이제 물러나서, 그러니까 이제 퇴근해가지고 사람은 다쳤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불애마나 말을 아끼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뜻이 많을까? 사람을 상한 것이 걱정이 되었다는 뜻이 많은 거다. 고로 한가의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대체로
그 사람은 귀하고 가축은 천한 것이 그 이치가 마땅히 이어갔다. 예. 이거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예. 아유, 말값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비싸요. 예. 이게 큰 재산인데. 야, 말 어떻게 되냐? 뭐 말 어떻게 다치지 않았어? 급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묻죠. 근데 안 물었다는 거예요. 야, 누구 다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군이 음식을 내리시거든 반드시 다른 자리로 해서 먼저 맛보시고, 예. 인군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것, 그 가축 가운데 이제 날거를 내리시거든 반드시 익혀서 그것을 그 올리시니, 예. 올리시니, 이거는 이제 조거라고 하는 건 조상들한테 먼저, 우리 임금님이 우리한테 일종의 가문의 영광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익혀서 먼저 제사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 살아있는 것을 내리거든 반드시 길렀다.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식은 요게 이제 그 준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남은 음식들이에요. 찌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은 음식들을 준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광해라는 영화 보면은 광해가 이제 막 음식 같은 거 먹고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준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누가 먹죠? 밑에 있는 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잖아요. 예. 식은 공혹 준녀라. 준녀로 걱정되어서, 예, 제사에는 올리지 않는다. 그 정석 자리를 바르게 해서 먼저 맛보는 것은, 예, 인군을 대하는 것 같이 한 것이다. 말하자면 먼저 음식물을 맛보면 그 나머지는 마땅히, 예, 아랫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마땅히 그 나눠줬다. 성은 그 생고기이니 익혀서 조고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예. 할아버지들한테, 이게 우리가 요즘에 뭐 제사 지낼 때나 차례 지낼 때 보면은 현조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조고가 적하는 거예요. 예. 조고에 그 올리는 것은 임금이 내려준 하사품을, 예, 영광스럽게 여긴 것이다. 흉지자는 기른다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그 사랑하는 것이요.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 감히 죽이지 않는다. 시식어군의 군제어시든 선반 이러시다. 인군을 모시어 이렇게 음식을 잡수실 때, 자, 인군을 모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때 이제 마치 인군이 제사 이어든 먼저 잡수셨다는 거예요. 예, 공자가 먼저 잡수요. 왜냐하면은 주례요. 왕은 하루에 한 번 성찬하니, 이때 선부라는 거는 이제 인군의 그 요리장이에요. 요리사. 예, 요리사가 수제거든 제수 음식을 주거든 하나하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맛을 보거든 왕은 보거든 왕이 이에 먹었다. 고로 시식자는 임금의 제사는 자기는 그 제사의 자기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금을 위하여 그 음식을 맛보는 것이니 그 객례 손님의 예를 감당치 아니한 것이다. 예.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임금한테 손님과 같은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뢰, 자기가 이제 그 공자가 어떨 때 굉장히 심하게 아픈 경우가 있었는데 임금이 몸소 와서 위로차 방문한 거예요. 그럴 때는 머리를 그 동쪽으로 하시고 조복을 끌어다가 예. 조복과 그 허리띠 같은 거를, 예, 올려놨다는 거예요. 조복을 저거 하고 자기가 다 입지는 못하니까. 예. 동수는 생기를 받는 곳이다. 병화에 그
차그하고 속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설복으로서 집에서 그냥 입는 그런 옷으로서 또 임금을 뵐 수도 없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조복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또 위에다가 큰 띠를 했다는 거예요. 아, 양반 참 추도면밀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 동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생기를 받는 곳이다, 생기를 받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군이 명소옷이든 불사가의 행을옷이다. 자, 인군이 불러서 인군이 명하야 부르시거든. 자, 공자한테 이래서 조정에 들어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공자다운 행동이에요. 공자도 수레가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 대부 위치에도 있고 벼슬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자기 그 집에 수레가 예전에는 수레를 하면 그 말하고 수레하고 분리를 해놓고 그 바퀴도 따로 띄어난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럼 수레하고 수레 바퀴도 연결시키고 수레 연결시키고 또 수레가 말을 갖다가 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 먼저 가면은 급히 인군의 명을 따라서 행출함에 그 다음에 이제 수레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레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만큼 임금의 명을 존중한 거예요. 수레 다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는 건 뭐죠? 거만한 거죠. 임금의 명을 묵힌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1절은 공자가 인군 사군의 예를 기록한 것이다. 태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문하시다. 큰 어떤 태묘는 이제 종묘의 국가에 그 행하는 어떤 종묘 제례에 들어가서는 매사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 나왔던 글이죠. 붕우사하여 무속이여든 그 와어 아빈이라 하시다. 자, 붕우가 죽어서 귀할 바 없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얘기 그 단궁에도 보면 나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조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문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집에서 나한테 빔소를 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뜻으로서 맞는 사이기 때문에 죽어서 그 사람이 돌아갈 바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불 자기가 자기 집에서 그 빈소를 차리게 했다는 거예요. 붕우지게는 수거마라도 제육이 아니어거든 인사하지 않았다. 붕우가 친구 사이에 보내준 어떠한 그 물건, 선물 이런 거예요. 비록 수레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산에 들어가요. 그 위치, 신분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재라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육이 아니하거든 인사하지 않았다. 제사에 나누어진 그 고기가 아니거든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통제지 재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요즘에 받아들이면 난리 납니다. 그죠? 이것도 정말로 그 좋은 미덕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많아요. 비록 거마의 귀중품이라 할지라도 인사하지 않고
제육인즉 인사하는 것은 그 조고를 공경하는 것을 나의 그 친부모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 1절은 공자가 부모와 교제할 때의 의리를 기록한 것이다. 이것도 멋있죠? 수거마라도 불배하고 비제육이었던 불배롯이다. 침불시하시며 거부령 이러시다. 참 이것도 주무실 때 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며 거처할 때 무엇인가 거는 집안에 거가하는 것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의례를 이렇게 갖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시는 마치 그 언화 누워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그냥 막 깜짝도 안 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는 거가요, 용은 용이다. 범시가로되 침불시는 그 류가 죽은 사람과 비슷한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요. 그 탐한지기를 무엇인가 이렇게 나태하고 늘어지는 그와 같은 기운을 그 신체에 그 피지 않으셨다. 비록 그 사체를 이렇게 서포기 사체라도 그 사체를 편안하게 이렇게 피실지라도 또한 일찍이 이렇게 지멋대로 사라고 하는 것은 지멋대로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를 사라고 그래요. 나쁜 뜻이죠. 거불령은 그 나태하지 아니한 것이요. 다만 그 제사를 그 봉하고 빈객을 만날 때 갖지 아니할 따름이다. 그렇게까지 엄숙하게 하지는 않는 거다. 그러니까 신신요요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신신요요 앞에 나왔죠. 이렇게 혼자서 집안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그렇게 뭐 엄격하게 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공자가 무슨 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거는 집이니까 내가 뭐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지, 별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견 자체자 하시고 수압이나 필변하시며, 견면자 여 고수자 하시고 수설이나 필이모롯이다. 요거는 그 죄체라고 읽기도 하고 자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자체. 상복 입은 사람이에요. 상복 입은 사람을 보거든 길에서 이렇게 상복 입은 사람을 만나거든 비록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친하다 하더라도 자세를 바로 변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자라든가 그 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즘의 말로 하면은 그 예전에는 벼슬한 사람이 쓰는 그 뭐랄까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리고 장님을 만났거든 비록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합한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용모를 갖췄다. 얼굴을 이렇게 예법에 합당하도록 갖췄다라는 거죠. 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자면 볼로 친합한 사이다. 막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엎어지는 거예요. 야, 너 요즘에 잘 지내냐? 뭐, 막 이렇게 말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공자도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술자리라든가 가볍게 만나서 노니는 것을 연결이라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것은 예모다. 나머지는 앞에서 보였다. 흉복자를 식지하시며 식부판자러시다. 흉복한 사람한테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 앞에서 가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판이라고 하는 거는 판을 짊어진 사람을 만날 때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부판이 뭐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 앞에 그 횡목이다. 이렇게 옆으로 쭉 나는 공경할 경우가 있으면은 공경할 만한 그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을 약간 이렇게 붙잡고 의지한다. 예, 이렇게 딱 잡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방국의 도적, 예,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방국의 그 도적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두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은 상유여하고 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애도를 하고 백성의 그 호구 조사를 기록해 두는 그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귀중하게 여긴 거다. 사람은 오직 만물의 영인 것이요, 그 임금이 하늘로 여기는 바다. 누구요? 사람이요. 예, 백성들을 하늘로 임금이 하늘로 여기는 바라는 거죠. 고로 주례에 백성의 수를 왕한테 헌하거든 올리거든 왕은 인사하면서 절하면서 그걸 받으니 하물며 그 아랫 사람들은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비록 성찬이거든, 예, 아니 성찬이 있거든 반드시 변색하여 일어나셨다. 주인을 공경하는 예요. 반드시 그 음식 때문만은 아니다. 성찬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음식을 잘 차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얼굴을 좋게 하면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 진례 풍리열엔 반드시 변복하셨다. 신내가 신은 병야호 열은 맹년이 백년의 소위 경전지수다. 질풍 진례 풍년 이게 맞는데 아이고 제가 요거는 확인을 안 했네요. 이거는 그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례 그 풍렬에는 반드시 그 변복하셨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맹은 이와 같은 열은 맹렬한 것이니 필변자는 소위 경천지 서다. 하늘을 공경하는 그 서다. 기에 가로되 만약에 바람이 그냥 강하게 불고 빠르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심한 비가 있거든 반드시 변복해서 비록 그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그 의관을 정제한 다음에 의복을 입고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막 이런다 조금씩 헤매네요. 이 1절은 공자의 그 용모의 그 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참 요즘에는 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럴 때 공자가 이렇게 의복을 딱 입고 관을 쓰고 이렇게 딱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사대부들과 하는 게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옛날 사람들한테 조선 시대도 공자의 모든 이런 것은 거의 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따라 했어요. 천둥 번개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관을 정제해가지고 앉았다는 거죠. 승거하사되 반드시 정리 지뷰 러시다. 자, 수레에 오르실 때 반드시 바르게 서서 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끈이에요. 이렇게 말에 오를 때 그 끈을 잡고 이렇게 탔다는 거죠. 유는 당겨서 수레에 오르는 줄이다. 새끼 동아줄 같은 거다. 범시가로되 정립 지비우면 신체가 마음과 몸이 바르지 아니함이 없고 성의가 공숙한 것이다. 군자가 장경함이 무소부재해서 군자의 그 장경하는 것이 무소부재 잊지 아니할 바가 없으니 승거에 오르는 게 반드시 이와 같았다.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만약에 경우 술에 오르려면요, 바르게 서서 술에 오를 때 그 줄을 잡고 오릅니다. 보통은. 예, 다 해요,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 뭐 군자 장경이 무소부지의 승관 반드시 이어갔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이건 본문만 봐도 예, 다 조심하죠. 술에 오르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술에 오를 때 반드시 바르게 서서, 예, 그렇지 않고 말이라도 막 술에 움직이고 그래 보세요. 위험하죠. 예, 그리고 새끼줄을 거기 위해서 잡고 올라가야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립집유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심체가 바르지 않으면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거중에 불내고 하시며 불질언하시며 불친지러시다. 수레에 타서는 그 안에서 돌아보지 않으시며 빨리 말씀하지 않으시며 친히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예,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고는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수레에 두리번거리고, 자, 예에 가로되 돌아보더라도 수레 바퀴를 넘어서면 안 된다. 예,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실용이다.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행동에서 지켜야 될 예절을 잃어버린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혹인이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 수레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레에서 막 두리번거린다든가 말을 빨리 한다든가 손으로 뭘 막 가르친다든가, 그러면 수레 밖에서 길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1절은 공자가 수레를 탈 때의 그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수레 안에서 막 몸을 휘두번거리고 뒤돌아보고 막 말을 빨리 한다든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말을 앞으로 가는데 손가락질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 뭐지? 무슨 일 난리가 났나? 사람을 혹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향당편에서 이 글은 이제 마지막 글인데 참 중요한 글입니다. 이 글은. 예. 해석도 종류가 많아요. 이 글은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라고 주자는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 글은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색사 거의하야 상이유 집이니라. 이 때문에 하면은 공자하고 자루가 가는 데 있어서 꽁이 이제 봤는데 색사 거의, 이 색이라고 하는 건 새가 사람의 안색을 살펴보고서 이에, 여기는 약자예요, 여러분. 이게 고문체예요, 일종의. 자, 새가 빠져 있는 거야, 앞에. 새가 사람의 안색을 살펴서 이에 날아갔다. 그리고 빙빙 돈 이후에, 상 이후에 모였다, 앉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가 사람의 안색이 선하지 아니한 것을, 사람 안색이 불선한 것을 보면 날아가서 회상, 비밀 돌다가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내려와서 앉는다. 앉으니 말하자면 사람이 견기자. 이것도 유명한 얘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 몇 번 설명했죠. 주역 개사편에 나온다고. 사람은 기미를 보고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바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미, 어떠한 조짐을 보고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면 행동할 때는 늦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할 바를
자기가 처할 바를 심히 선택하는 것이 마땅히 이어갔다. 그러나 이 이하의 상하에 여기 그 위아래에는 반드시 뭔가 글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주자는 이렇게 했는데 일본의 학자라든가 다른 사람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글로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산양의 그 산의 그 산양이라고 하는 산에 어떤 그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산 다리에 그 암꽁이 자치가 시제인저.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시제인저. 때를 아는구나 이 소리예요. 공자가 이 모습을 보고 그 산의 어떠한 그 다리에 그 암꽁이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멀리서 보고서 시제인저. 왜냐하면 이렇게 날아갔다가 모여들어서 앉아 있으니까 때를 아는구나.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빠져 있죠. 그런데 자로가 이 공이 뭐냐 이거죠. 자로가 주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것을 잡아가지고서 요리를 한 거예요. 근데 공자가 3번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거의 하나의 해석. 자, 형씨가 아뢰되 양은 다리다. 시제는 말하자면은 그 꽁이 그 물을 마시고 음식물을 쫓는 것이 그 씨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자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시물로서 여겨서 공자한테 이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때 맞춘 어떤 음식물이다 해가지고서. 근데 공자가 잡수지 아니하시고 3번 그 기를 그 냄새를 맡고 나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조시가 그러되 석경에는 후를 그 알러서 기록하니 이것은 꽁이 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유빈군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일본 학자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유빈군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 격으로 지어야 되니 요런 게 여러분 아셔야 돼. 이걸 반절음이라 그래. 반절음. 뭐냐면 고 할 때 고는 기역만 취해요. 요 격은 다시 한번. 요게 이제 이 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절음이를 반절음. 글을 끊어서 반씩 나누어서 음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이 뭐냐면은 그 고에는 기역을 따오고 요거는 요거를 따오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하면은 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격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이 발음을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절음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양쪽 날개를 피는 것이다. 이것은 이하에 나타난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 뒤에 그 양설과 같으면은 이 공자는 마땅히 공집의 뜻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뜻으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빠져 있는 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잠시 내가 들은 바를 기록하여 아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자로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꽁을 잡으려고 공이라고 하는 공집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후라고 있는 게 삼격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새가 그 날개를 펴가지고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꽁이 날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여러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까지는 사소한 거로 뭐하러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찮은 미물, 꽁도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위급함을 느끼면은 푸드덕거리고 날아서 도망감을 가고 봐서 상황이 안정이 되고 자기한테 해가 없으면은 다시 가지라든가 어디에 앉잖아요. 그게 바로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미물도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사람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중용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 네. 이거예요. 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때를 공부하는 거예요. 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서 그 주제 넘게 다 뭐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은 저도 못해요. 다만 큰 틀에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건 뭐냐? 결국은 때예요, 때. 예. 우리가 때를 놓쳐가지고 망신살 뻗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냥 망신만 당하면 뭐 괜찮게요? 예. 자기 개인의 어떠한 그 생명이라든가 나가서는 가족까지 또는 막 일문이 다 멸문지화 당하는 경우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왜? 때를 몰라가지고. 근데 미물은 때를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 주자는 자로가 미달해가지고 자도가 공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힘올려서 이 꽁을 바쳤는데 공자가 냄새를 맡고 그냥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 무리가 따라요, 여러분. 예,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